먼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새해가 될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위로가 되시고 로또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처음이라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지만 첫 영상에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점차 좋은 영상 만들고 좋은 곳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 다녀왔습니다. 조식이랑 라운지를 포함한 가격 21만 9천 원에 평일 아고다로 예약을 했고요. 더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픈 초기에 집이랑 가까워서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었고요. 이곳이 생각보다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정자역이랑 판교역에서 이용하기에도 도보로 30분 정도는 걸려서 자차나 택시를 타고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곳 근처에서 살고 있어가지고요. 맛집 몇 곳을 추천을 해드리면 윤미런이라는 족발집이 있고요. 돈메리라는 제주 금고기집, 마지막으로 정통 춘천 닭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시게 된다면 줄을 서서 먹는 곳이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블트리 같은 경우에는 번화가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활동적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호텔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족들이나 호텔 내부에서 모든 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부모를 가진 아이님, 아니지, 맞기도 하지. 아무튼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오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자벌드랑 호텔 내부에 키즈 카페처럼 허니콤 라운지라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라운지와 조식이 포함된 이규제큐티브 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운지나 해피아워가 포함된 것을 예약을 하면 무슨 호텔이냐고 캠핑이나 가자고 하는 남편에게 술이 무제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혹하실 수도 있고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아내에게 호텔을 준비해 주는 센스를 보여주시면서 술로 이득을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조금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커피랑 음료,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날은 1시 정도에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1시 15분,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블트리도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체크인 시간은 3시입니다. 이날은 비가 조금 내려서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고요. 슈퍼차저도 있고 다른 충전기 또한 많아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또한 주차 자리도 많고 주차장이 널찍해서 주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체크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일반 투숙객과 라운지 투숙객은 체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인을 끝냈고요. 웰컴 쿠키를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은 라운지 아니고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 얼리 체크인을 해주셔가지고 객실로 미리 올라갈까 하다가 비도 오고 운치도 있어서 라운지에서 아내랑 함께 커피 한 잔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라운지를 보여드릴게요. 과일 두 종류랑 과자류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과일 주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커피 머신 두 대가 있었고요. 온도 상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티백 종류가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냉장고에 음료수들도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라운지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트윈 이기주케이티브 룸이었고요. TV가 조금 불편했던 게 제가 할지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지 않아서 OTT 볼 때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개인적인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을 할 때 트윈 베드로 예약을 합니다. 그래야 낯선 곳에서 잠을 조금 편히 잘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침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리프레시먼트 센터입니다. 미니바랑 무료 음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더블트리는 물과 네스프레소 캡슐 4개, 각종 티 종류는 무료였고 미니바는 유료였습니다. 요즘에 무료로 미니바를 제공하는 곳이 늘었지만 우리는 이곳을 조심해야 됩니다. 필히 근처에 있는 종이 안내물을 모두 읽어보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객실 내에서 드실 음식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렴해진 느낌이 있지만 미니바는 최후의 보루로 이용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욕실입니다. 화장실에 비데 있고요. 역시 좋은 호텔의 상징이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는 커서 좋았는데 하수구 냄새가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대처가 좋았습니다. 바로 사과를 해주시고 룸체인지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차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퇴실 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메니티 향도 좋아서 확인해 보니까 비싼 거더라고요. 일회용품들은 유료라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꼭 챙겨 오셔야지 될 것 같았습니다. 샤워젤 같은 경우에 수전을 조절하기가 좀 불편했었고요. 욕조가 없는 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욕조 같은 경우에 다른 타입의 룸은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욕실 맞은편엔 샤워 가운이랑 다림질 세트, 그리고 옷장이 있었고요. 안내 책자랑 룸서비스 메뉴입니다. 룸서비스는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실 전에 가습기를 요청해서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밖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새벽에도 차가 많이 다닌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미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놨었습니다. 마크로스코도 있었고요. 데이비드 호크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북사본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들을 걸으면서 좋은 작품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공간들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실 때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이기도 합니다. 외부 1층에서 내부로 들어와 봤고요. 이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꼰트란쉐리에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커피도 팔고 파스타도 팝니다. 가격대가 그리 비싸지 않아서 브런치나 커피, 빵을 사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톰루이라는 재즈바고요. 위스키랑 와인, 맥주 등을 파는 곳입니다. 디제잉이랑 재즈, 각종 공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셉 스테이크, 런치도 있고요. 디너도 있고요. 스테이크를 파는 전문점인데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라 기념일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헬스장이었습니다. 심장 제세동기가 보이고요. 오늘은 고객들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카디오랑 웨이트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좋았고요. 이곳은 상주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이랑 수건들은 준비되어 있었고요. 앞에 보이시는 곳은 허니콤 라운지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즈 카페 같은 곳인데요. 저희는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요즘 호텔에는 편의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만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에만 술이랑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공용부 화장실을 찍어봤습니다. 공용부랑 화장실 청소 상태는 깔끔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깔끔한 게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좋은 호텔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라운지에 내려왔습니다. 양주가 있었고요. 레드와인 두 종류, 그리고 화이트 와인 두 종류 이렇게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은 그대로 있었고요. 정수기랑 티백 종류, 그리고 샴페인까지, 그리고 화이트 와인 말씀드렸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음료수랑 그리고 맥주들이 조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양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먹거리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스랑 절이고 말린 안주들이 있었고요.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들이랑 스프, 샐러드, 치즈랑 빵, 햄 전부 많이 가져가서 2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항정살이나 연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시간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저희 방법을 말씀드리면 술과 음식을 잘 페어링 시키는 것인데요. 라운지는 보통 고급 술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들이랑 잘 곁들여 먹는다면 꽤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엔 샴페인으로 입가심을 조금 하고요. 샐러드랑 연어 같은 가벼운 요리들과 화이트 와인을 즐깁니다. 다음엔 고기류나 향이 조금 있거나 간이 센 음식 등과 레드와인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배가 찬 후엔 양주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위스키는 토닉이나 콜라를 섞거나 보드카나 럼, 그리고 진은 레몬이나 시럽 등을 사용해 섞어서 햄이나 치즈, 스낵 등이랑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긴 시간 천천히 라운지를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밖에 보이는 풍경이 예뻐가지고 핸드폰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조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평일에 이규제큐티브 룸을 예약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라운지에서 먹는 조식이 아닌 메인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같이 먹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반찬의 가짓수가 조금 다르고요. 퀄리티도 약간 다른 편이긴 합니다. 데메테르 내부로 들어갔고요. 쌀국수가 있어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도 조식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대를 안 하면 꼭 맛있더라고요. 이날이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식을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그리고 반찬, 나물, 젓갈까지 한식의 퀄리티가 전부 좋았습니다. 그리고 쌀국수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운지에서 먹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분에 충실해가지고 버리는 것 없이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음식의 온도도 딱 좋았고요. 비어져 있는 건 바로바로 채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한 조식이었는데요. 안 좋았던 점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술안을 완숙이 된 걸로 주셨더라고요. 같이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주신 건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샐러드, 채소류 전부 다 신선해서 좋았고요. 조식에서 좋았던 점이랑 안 좋았던 점을 하나씩 말해보자면 한식이랑 쌀국수가 맛있어서 좋았었고요. 안 좋았었던 건 달걀 요리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한 식사였고요. 직원들도 친절해서 기분이 좋은 조식이었습니다. 조식을 만족하게 많이 먹고 나와가지고 잠깐 걸어봤습니다. 이쪽은 산책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먹은 날에는 꼭 걸어줘야 합니다.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렇게 전시되어 있었고요.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원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은 비가 와서 오래 걷지는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체크아웃이 끝나고 조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라운지에 잠깐 앉아 있다가 콜라를 한 잔 하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한 숙소였습니다. 더블트리 같은 경우엔 저희가 두 번을 묵으면서 느꼈었던 점이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호텔이라 쾌적했었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고속도로 쪽 객실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